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급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지금 여전한 상황이죠. 여기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관한 부분도 지금 약간 들락날락하고 있죠. 지금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며칠 만에 또 하락을 시켰다가 여기에 지금 전국 불안까지 조금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당사자의,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당사자의, 즉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또 좋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겁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흐름을 점검을 해볼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신축 아파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얼죽신이라는 또 신조어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얼죽제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네. 이제 구축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옛날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가면 갈수록 조금 늘고 있는 거죠. 그걸 네. 우리가 통계를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살짝 언급해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한번 나눠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보는 거냐면 우리가 입주 10년 이하, 즉 우리가 익숙하게 얘기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신축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입주 10년에서 30년 이하, 여기 이제 준신축과 구축이 포함된 시장이 형성이 돼 있죠. 여기 30년 초과, 말 그대로 완전 이제 구축이 해당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가격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10년 이하가 대장이다, 대세다. 9.1%, 연평균 9.1%씩 상승을 했고 준신축과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 10년에서 30년 이하짜리도 상승을 했습니다. 연평균 3.5%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 눈여겨볼 것은 오히려 30년 초과된 구축이 이 준신축이 포함된 이 시장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다는 거다. 무려 3.7% 상승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가격 상승률만 볼 것이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거래 비중입니다. 거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게 이제 10년 초과 30년 이하고 아래쪽이 10년 이하와 30년 초과인데 보시게 될게요. 자, 올해 기준으로 가격 상승 거래 비중이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신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 특히나 많은 현금이 필요하면서 굉장히 현금 비중이 높아야지만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이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요자들이. 그러면서 수요자들이 지금 무슨 시장을 놓고 보는 것이냐면 이제는 구축 시장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는 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신축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입주한 지 30년 이상 된 그렇다고 무조건 3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관심 가지시라는 게 아니고요. 30년 이상이지만 얼죽제처럼 네. 재건축이 가능한 이런 단지를 앞으로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재건축하면은 이제 후에 뭐 추가 분담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네. 특히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한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물리적 조건, 그리고 경제적 조건,
여기에 사회 환경적 조건까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경제적 상황이 이제 돈과 연결된 것이겠죠. 근데 물리적인 것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건축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강화가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층간 소음 때문에 건축 비용이 지금 상승을 하죠. 즉 공사비가 상승을 하죠. 여기다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6월부터 올 6월부터 그렇게 되면 친환경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떡하죠? 공사비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리적이면서 경제적인 같이 플러스가 되니까 공사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환경적 요인은 뭐냐면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요도 리스크도 존재를 하지만 장점도 존재를 해요. 어떤 장점이냐면 이러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앞서 우리 그래프 본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본 거를. 그럼 지금부터 2025년부터 5년 뒤, 10년 뒤에는요. 지금의 10년 차 아파트는 준신축과 구축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의 30년 차 이상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새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물론 변수도 존재하지만 그 반대로 또 장점도 확실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3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모양입니다. 그동안 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됐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완화해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공급량은 부족하고 네. 빈 땅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연구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결국은 규제 철폐, 정비 사업의 규제를 철폐하겠다 이겁니다. 특히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재정비 촉진 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게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7년도에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입이 됩니다. 자, 2007년도에 특별법이 도입이 됐고, 자,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을 받고 고시가 된 곳이에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1개 정도 지구, 여기 한 112곳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이 지구에서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요, 재정비 촉진 지구는 법에 의해서 무조건 10%를 내놔야 돼요. 뭘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기업을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공기여분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겠죠. 뭐 임대주택부터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 기준을 폐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또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공공이 시설이 충분하다라면 그것들을 인정을 해줘서 폐지는 하겠지만 해당 사업지의 여건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즉시 완화를 하겠다. 뭐냐면, 상업지역에도 주거시설을 지을 수가 있겠죠. 준주거 지역에도 주거시설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상업지는 원래 장사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0%, 연면적의 20%는 무조건 비주거를 지어야 되고요.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10%를 무조건 비주거를 지어야만 돼요. 그러면 자, 전체를 주택으로 못 짓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요즘 상업지역, 장사를 하는 이 유통, 리테일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리테일 시장이 지금 유통 구조가 혁신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상가 시장이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실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공실 문제는 고스란히 사업한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따라서 이 비율을 즉시 완화하는데 어떻게 완화할 거냐면, 상업지역은 이 비율을 10%로 줄입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은 아예 없애버립니다. 따라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를 전부 다 주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바꿨다. 이거는 즉시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성 보전 개수는 뭐냐면 한마디로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에 의한 용적률이 있고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게 제일 높아요. 그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는요, 용적률이 300%입니다. 이 300%인데 만약에 이 지역의 지가가 낮거나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세대를 일반 분양을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성 보전 개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약 1.2배를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니까 300%에 20%, 60%를 올려줘서 360%까지 용적률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물론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오피스텔 요즘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근데 발코니가 없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발코니 설치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오피스텔도 이제 발코니를 갖출 수 있게 한다. 다만 여기서는 아파트처럼 이 발코니를 확장은 할 수 없습니다. 확장은 할 수 없고 외부 노출 발코니 형태로 해주겠다 이 이야기고요. 자, 채비지도 또 중요합니다. 이 채비지는 뭐냐면 그 개발 사업 구역 내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도로 용지가 있고 뭐 학교 용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있고 공공시설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해요. 용도 변화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도 분류 체계를 좀 개선을 해서 처분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환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바꿔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는 전부 다 무엇을 딱 지향하는 거냐면요. 지향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 용적률 올려줄게. 용적률 올라가니까 사업성 좋게 해줄게. 사업성 좋아지니까 어떻게 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하세요. 라고 적극적인 지금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러한 정책적 변화, 규제 철폐 제한은 굉장히 정비 사업지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완전히 우호적인 그런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폐지라는 이 4글자는 뭐 언제 들어도 반가운 것 네. 같고요. 우리 앞서서 재건축 얘기 나눠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정말 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런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공급 부족은 특히나 이 구도심, 네. 도심 내에서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공급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하면 여러분 하면 이런 그래프 잘 아실 거예요. 야, 여기가 가격입니다. 여기가 수량이에요. 공급량이에요. 우리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막 그려보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부동산은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공급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비탄력적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한다고 바로바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이나 규제 같은 거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시에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눈여겨봐야 될 것이냐. 답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또는 그런 지역 내에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재료가 되는 재료가 있는 그 부동산 유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각 도심 내에 정비 사업지들이 어떻게 단계별로 변화를 걷고 어떠한 변화가 예정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슈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투자하시고 똑똑하고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일정 확인해 보시죠.